지금 이제 저희 랩에서는 총 발표가 3개가 발표가 있는데요. 그 컨텐츠는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기술적인 내용을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자켓 구조물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기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아니면 자켓 구조물의 부재와 부재의 연결고에 따라 가지고 실제 구조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다음에 그거가 이제 실제로 설계할 때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해상통역 단지는 기본적으로 바다에 설치가 되고요. 바다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해양 하중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바람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력 조건이라 하면 이 바람하고 해양 조건이 통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프리퀀시를 가지게 되고요. 바람 같은 경우가 제일 아래쪽에 로 프리퀀시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 프리퀀시가 이제 여기 해안 타랑에 대한 프리퀀시가 깔려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리퀀시냐면 블레이드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한 바퀴 돌 때 생기는 그 프리퀀시, 그 다음에 날개가 3개 있다 보니까 3개가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속칭 1P 아니면 3P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퀀시 레인지를 피해가지고 설계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켓 구조물을 설계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속칭이 이제 그 프리퀀시 윈도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해상풍력 구조물을 설계할 때 많이 참조하는 IEC라든지 DNV 위주에 똑같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핑크가 1P,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전격 그 블레이드 운영 프리퀀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 레인지를 피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날개 블레이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요 곱하기 3 하면은 3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정도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1P하고 3P를 피하는 그 프리퀀시 레인지를 다음과 같이 소프트, 그 다음에 소프트, 스티프, 그 다음에 아예 3P를 넘어가면은 스티프 리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는 여기는 이제 이 보라색이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살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파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 만약에 부유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유식을 무게에 뜨다 보니까 프리퀀시 자체가 로 프리퀀시, 구조물 자체의 프리퀀시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고정식 구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자켓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성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요 근처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3P에 붙어가지고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설계를 갖다가 뭐 아무 문제 없이 하려면은 아예 3P를 넘어가는 스티프 리전도 가가지고 그걸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어느 위치를 타겟팅을 하냐면은 여기를 타겟팅을 하는데요. 1P하고 3P 리전. 그래서 자켓 지지구조 보면은 그 4레그가 4개짜리도 있고 레그가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3레그로 갈 때 주요하게 드라이빙 문제 중에 하나는 스티프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강성을 낮추는 정도로 이제 3레그, 4레그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자켓의 각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자켓을 지금 이제 건설사에서 대부분 어벽 자체가 그 지반 아래쪽은 그러니까 기초 해저면 아래쪽은 지반에서 하고 그 위에는 이제 구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빈사하고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TP 위쪽은 터빈사에서 하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체 그림이 이제 액세스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구조물 아래에 그 기초를 어떻게 모델링했을 때 프리퀀시가 어떤 영향을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시면 이제 레인지가 꽤 커 보이거든요. 보면 0.2에서 0.4까지 꽤 커 보이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그림이 보통 300W짜리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그림은 다 비슷하고요. 크게 이제 여기 8MW짜리를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그 이 3P 영역이 1P 쪽으로 더 내려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은 어떤 거냐면은 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가지고 한마디로 천천히 도는 거예요.
천천히 눌러 보니까 전체적인 프리퀀시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게 굉장히 좁아지고 되면서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자료는 이제 중국에서 지난주 중국에 저장돼서 고대 와서 PT 했었는데 그때 성적분이 많으셨는데 그때 자료는 이제 대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려고 달라고 했더니 그 미리 다 빼고 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10메가와트 이상, 15메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이 사이에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오버래핑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켓 구조를 설계할 때 이 프리퀀시 타겟팅 어떻게 하는가에 이 기초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침에 제 학생이 자기가 관심 가진 거 먼저 해놔가지고 그랬는데 뒷부분도 여기 이제 구조물이고요. 구조물이고 밑에 맨 첫 번째 이제 물량 뽑거나 그렇게 할 때는 간단하게 아래쪽만 고정해놓고 자켓 레그를 모델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팀하고 콜라보할 경우는 끝에 스프링 메스 타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익스텐션 하는 것도 지금 IC나 DNB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종의 그 윙클러 파운데이션 타입으로 해서 스프링으로 분포 스프링하는 타입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을 비교를 해놨고요. 보통은 이제 이거만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토목 구조물 익숙하신 분들은 보통 조인트는 다 간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다스나 아바쿠스나 뭐 다른 거 쓰시더라도 안시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프레임 모델로 만들고 나면은 결국 다 이렇게 합니다. 프레임하고 연결하고 그러면 이게 간결이고요. 기본 구조역학 책자 보면은 이 연결된 연결부에 각도 변화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 해석이라든지 기본적인 해석 프로그램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는 코드, 그러니까 레그라고 하는 큰 파이프하고 브레이스라고 하는 작은 파이프가 디멘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놓으면은 브레이스가 돌아갈 때 그 코드, 레그의 일부분만 잡고 있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그 표면이 무르는 겁니다. 물어가지고 국부적으로 찌그러짐이 발생을 하고 그 찌그러진 것 때문에 이 각도가 초기 각도 대비해가지고 상당 부분 크게 변화가 되게 되는데 요게 스티프니스에도 크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리짓 조인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C라고 하는데 보시면 리짓으로 다 물어놨을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멤버가 여기 이렇게 이제 코드가 차지하고 있고 브레이스가 연결되는데 이 레그의 바깥면을 연결된다고 하고 요 사이는 다 리짓 엘리멘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이 프리퀀시가 이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CTC는 토목건설에서 이제 많이 아시는 것대로 이 가운데에다가 다 연결해 버리는 거죠. 멤버가 만나는 데다가 전점 붙여가지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가 이게 이제 LJF가 로컬 조인트 플렉시빌리티 모델인데 이 부분에 스티프니스를 별도로 처리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프리퀀시가 점진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시는 걸 볼 수 있고 DNB GL 코드에도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경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법은 지금 아직은 없는 단계고요. 자 그러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퍼에 보면은 이제 NREL 5메가와트 타입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 모노파일도 했고 자켓도 해보고 해서 밑에 바로 직접 고정된 경우,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연장시킨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진짜 파일을 고려하고 집안의 특성을 스프링으로 모델한 경우까지 다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조인트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저희 프리퀀시 영역에서 도시를 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 통계이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변이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서 40%까지도 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켓 구조물이나 모노파일 설계할 때 위에 서비스 컨디션에서 리카이먼이 생기는데 지금 처리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 변이가 지금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도 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그 집안하고 그 다음에 로컬 조인트 플렉서빌리티까지 고려하면은 20%까지도 레퍼런스 대비해서 차이가
그래서 지금 집안 기초가 결론은 기초는 구조물하고 한 세트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로컬 조인트 플렉서빌리티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논문을 막 지금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컬 조인트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보통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DNB GL에서 용역도 해주잖아요. 용역 검수 용역도 하고 ABL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걸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자켓이 있는데 이만큼을 아예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ubstructure analysis 해서 수행을 해서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로컬 조인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substructure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중을 어플라이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처리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부이안 리덕션 기법도 있는데, 부이안 리덕션 기법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통째로 이제 슈퍼 엘리멘트화 하게 되는데, 슈퍼 엘리멘트화 하게 되면은 하중 역시 마찬가지로 하중 질량 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콜럼부스 단결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그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슈퍼 엘리멘트를 이 전체가 아니고 이 조인트에만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빼로 하면은 이 작업은 진짜 불가능한 건데, 저희가 약간의 이제 트릭을 동원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논문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지금 요게 그 파란색이 3차원 파이나이트 유한요소 모델에서 응력 값을 얻은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저희가 그 빨간색하고 점선,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저희가 로컬 조인트 플렉서빌리티 처리해가지고 아니다. 실선이 저희가 유한요소법하고 3차원 유한요소법 한 거고, 점선이 저희가 이제 처리한 새 기법을 통해서 한 건데, 응력 차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대1의 지금 응력을 리듀스드 어널리시스를 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분 지났어요. 네, 그렇죠. 딱 그 시간 될 줄 알고 제가 지금 컴퓨터 이게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론은 이제 그 고정식 구조물을 설계할 때 구조물하고 기초하고는 좀 따로 떨어뜨려서 해석을 하는 거는 전체 성과에서 크나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자켓 같은 경우는 로컬 조인트 플렉서빌리티가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자켓뿐만 아니라 해상 변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첫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우건설 배우입니다. 그 최근에 그 터빈이 이제 크기가 증가하면서 저희 회사도 최근에 15메가와트를 이제 검출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프리퀀시 영역대가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와피하고 3P가 거의 중첩해서 남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조물을 공지를 회피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해석하셨던 이제 리지트 모델이나 아까 마지막에 LJF 모델을 써서 이제 그 회피가 만약 가능하다면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그러려면 이게 실제 이건 해석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운가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질문 좀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자켓 구조물을 어쨌든 간에 3D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D 해석을 할 수 없고 좀 거기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게 학교도 요새는 순수한 요건은 거의 없고요. 다 돈 받아서. 그래서 펀딩을 발견하면 필연적으로 지금 하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연결해 주시거나 저희가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대형 그 윈드 터바인에 윈도가 좁아진다고 했는데, 그 중국에서는 저장돼서 봤을 때는 없어요. 아예 오버래핑돼서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터빈사에서 요구사항이 과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제 터빈사의 컨트롤, PID 컨트롤에서 그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디폴트로 이제 그쪽에서 그만큼 요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터빈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켓 그 3D 그거 당연하고요. 첫 번째 논문은 저희가 기법 개발이기 때문에 2D만 해서 3D 일렉들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그 3D도 잘 됩니다. 매우 잘 되고, 그래서 3D도 나중에 취업을 해드릴게요. 또 질문 시간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발표